중장년 이후 살이 쪄도 나이살이라 괜찮다거나 나이 들어서는 살 좀 붓는 것이 좋아 보인다며 안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큰 코 다치게 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관절을 지탱하고 보호해주는 근육이 적어져 퇴행성 관절염에 노출되기 쉬운데 여기에 체중까지 불어나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면 통증이 심해져 밖에 나다니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 지내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역도 이런 징역 생활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현실적으로 올챙이 배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블루 배가 나오셨습니까? 그건 나이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도 아닙니다. 방치했다가는 온갖 성인병으로 약을 달고 살거나 병상에 누워 골골대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살 잘 빠진다는 약을 먹는 것과 같이 급격한 체중 감량을 시도하면 탈이 나기 마련이고 요요 현상으로 몸만 더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가 추천하는 한 달에 건강하게 5kg를 빼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달에 5kg 빼는 원칙. 첫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어라. 정제라는 말은 아시다시피 가루로 만들었다는 뜻이니 여기에 해당되는 탄수화물은 밀가루, 쌀가루, 또 그것으로 만든 빵, 떡, 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나쁜 이유는 통곡물이었던 것을 가루로 만들면서 섬유소가 다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통곡류 음식이나 잡곡밥은 우리 몸에 들어가 천천히 흡수가 되는 반면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들은 급속도로 흡수되면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무엇인고 하니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을 말합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잦아지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방이 쌓이게 돼 체중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 혈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줘 결국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연쇄 반응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제된 탄수화물로 만든 음식을 끊고 건강한 식사를 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한 달 5kg를 빼는 원칙. 두 번째, 단백질을 섭취하자. 단백질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 만큼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죠. 우리나라 전 연령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많이 부족하지만 특히 노년층의 단백질 문제는 심각해서 의학계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기초 영양소이고 대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단백질을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좋은 단백질, 나쁜 단백질이 있는데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좋은 단백질을 이야기할 때 닭가슴살, 달걀, 그리고 콩으로 만든 두부, 무가당 두유, 그릭 요구르트를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하게 한 달에 5kg 빼는 원칙. 세 번째, 당 독소를 낮춰야 한다. 이름에서 연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당 섭취가 많을 때 우리 몸 안에서 당과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는데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독소를 말합니다. 당 독소가 높아지면 결국 노화와 비만의 원인이 되고 이는 혈압 상승, 고혈당, 고지혈증 등 복합 질병인 대사증후군을 불러오게 됩니다. 당 독소는 또 혈관에 치명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 독소는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 혀에 착착 감기는 아주 맛있는 음식들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도 저도 좋아하는 튀김과 직화구이입니다. 불에 직접 굽거나 기름에 튀겨낸 음식에는 당 독소가 가득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프라이드 치킨이나 숯불구이 너무 즐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 독소가 높아지면 오늘 일단 먹고 내일 운동해서 빼자는 그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몸이 시스템이 망가져서 그게 작동이 안 돼요. 건강하게 한 달에 5kg 빼는 원칙. 네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하자. 단식이라는 말씀에 너무 겁부터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이것만큼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출현한 배경은 우리 현대인들이 밤잠을 잊은 채 밤늦게까지 일하고 놀면서 먹고 또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몸속 장기들이 음식물들을 소화하느라고 아주 그냥 쉴 틈 없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예전에 우리들이 했던 건강한 습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낮에는 먹고 일하고 해 떨어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잠을 자는 그런 건강한 습관 말입니다. 야식이 일상의 낙이 되고 호사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밤늦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된 상태로 잠을 자고 얼굴이 부은 채로 아침에 일어납니다. 이런 습관들이 계속되었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것이 간헐적 단식이죠. 이 간헐적 단식은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바로잡아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 암 등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학계 보고가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신다면 12-12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시간 동안 먹지 않고 깨어있는 12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는 겁니다. 12시간 먹지 않는다고 깜짝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됩니다. 중간에 잠을 주무시니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저녁 7시부터 잠들기 전 한 3-4시간만 잘 참아 넘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되면 음식물을 먹지 않는 시간을 12시간에서 1시간씩 차차 늘려나가 16:8, 16시간 굶고 깨어있는 낮 8시간 동안 음식을 먹는 것이 생활화되면 대성공입니다. 건강하게 한 달에 5kg 빼는 원칙 5번째 마지막, 일찍 자고 숙면하자. 잠을 못 자면 사람은 시름시름 병들게 됩니다. 기운이 없죠. 오죽하면 잠 못 자게 하는 것이 제일 악독한 고문이고 야근, 철야 노동이 2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을까요? 그만큼 제 시간에 충분히 잠을 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 곳은 적당한 온도와 함께 밖에서 빛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하고 잠자리에서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일을 삼가해야 합니다. 생활 리듬이 깨지고 불규칙해지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면과 체중 감량에는 긴밀한 연관이 있는데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질 좋지 않은 수면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에 좋은 호르몬들의 교란이 오기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폭식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내용도 없네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강하게 체중 줄이는 원칙에 새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공부 잘하는 데는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는 것보다 기본으로 돌아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만 하루하루 제대로 지켜가도 체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국수 먹고 싶은 유혹, 야식 먹고 싶은 유혹,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체중을 감량해 올챙이배 싹 집어넣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